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된 올해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은 북한에서 자행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강력히 규탄하고 책임 추궁과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자연재해 등의 여파로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이 위태로워 북한 당국의 개선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한국은 아직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첫 소식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EU가 지난달 말 제76차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은 북한에 의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런 인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보고되는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했습니다. VOA가 입수한 초안에 따르면 먼저 고문과 성폭력 등 구금시설의 비인간적인 처우와 환경, 임의적 구금과 처형, 광범위한 정치범 수용소 운영 등 사법체계에서 자행되는 인권 침해를 지적했습니다. 또 국외에서 추방되거나 송환된 탈북민에 대해 고문과 처벌, 처형 등 보복이 자행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성과 소녀에 대한 기본권 침해와 이들이 탈북으로 이어져 매춘과 강제결혼 등 인신매매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은 또 북한이 자행한 국제 납치와 납치된 이들에 대한 즉각적인 송환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인권 유린에 가장 책임 있는 이들에 대한 추가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결의안 초안에는 지난해에 이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 악화를 우려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자연재해와 코로나 방역 조치로 취한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와 식량 접근 제한 등으로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이 위태롭다는 것입니다. 이어 북한 당국의 예방적 개선적 조치들을 취하라며 백신 공동구매 배분 프로젝트인 코백스와 협력해 백신을 확보하고 국제 인도주의 단체들의 취약계층 접근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결의안 초안에는 일본,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약 35개 나라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이번 초안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제3위원회에서 결의안이 처리될 때까지 공동제안국에 참여할 기회가 있으며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 다시 공동제안국에 참여하고 있지만 한국은 문재인 정부 이후 2019년부터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한 교류 협력 강화를 이유로 공동제안국에 불참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올해에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 것이냐는 VOA의 질문에 우리는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해 계속 우려하고 있으며 동맹과 파트너들과 함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이달 중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다음 달 중순쯤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내 인권 현실은 세계 최악의 상황이며 자유와 인권에 대한 북한 정권의 인식 부재로 북한 내 인권 증진은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드류 크리스천슨 신부가 지적했습니다.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로 재직 중인 크리스천슨 신부는 최근 한국의 가톨릭 동북아 평화연구소가 주최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종교의 역할 학술대회에 참석해 북한의 인권 상황은 20세기 세계 인권 탄압의 대표적인 단체와 인물들인 독일 나치와 구소련의 스탈린, 중국 공산당의 마오쩌 등의 잔혹 행위와 비견되는 세계 최악의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 증진은 엄청난 제약으로 인해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라면서 북한이 유엔 인권 조약에 서명한 장애인과 여성, 아동 등 3개 분야에서부터 인권 증진 활동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날 학술대회에 참석한 헤이즐 스미스 영국 런던대 한국학 교수도 북한 정권은 자유나 인권 같은 가치에 관심이 없고 시민의 정치적 권리도 보장하지 않는 만큼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최소한 북한이 호응을 보일 수 있는 교육 등 가벼운 분야부터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한국 여의도 순복음재단의 평양 심장병원 건립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대북제재위는 지난달 28일자 서한에서 인도주의 지원 관련 내용을 담은 안보리 결의 2397호 25항에 따라 평양 심장병원을 통해 북한 내 취약계층의 중증질환 치료 사업 등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여의도 순복음재단의 제재 면제를 지난달 18일자로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가 북한 반입을 승인한 물품은 병원 건립에 사용될 각종 파이프와 모터 밸브, 압축기 등 건축 자재와 CT 스캔과 MRI, 주사기 등 모두 1254개에 달하며 앞으로 12개월 이내에 물품을 북한에 반입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제재위는 그러면서 북한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들이 위원회 승인 면제 시한을 준수할 것과 각국의 법과 규정, 금융과 상업 거래에 대한 면허 요건을 비롯해 관련국의 운송과 세관 절차를 엄격하게 지켜 인도주의 활동을 이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북한이 연간 36만 톤에 달하는 우라늄광을 채굴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은 핵무기 약 5개를 만들 수 있는 3,000kg의 저농축 우라늄 혹은 100kg의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연구진은 국제학술지인 과학과 국제안보를 통해 공개한 연구자료에서 북한이 우라늄 채굴을 통해 연간 핵무기 5개를 만들 수 있을 만큼의 고농축 우라늄을 추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평산 지역에 있는 우라늄 광산 시설이 하루에 750에서 1200톤에 달하는 우라늄 광 채굴 역량을 가졌다면서 만약 연간 300일 동안 운영된다고 가정할 때 이곳의 우라늄 광 생산량은 매년 36만 톤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36만 톤의 우라늄 광에서 광석 등급과 손실률 등을 가정할 때 약 90톤에 달하는 우라늄 정광을 추출할 수 있다며 이는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를 가동할 수 있는 금속 우라늄 50톤을 만들기에 충분한 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북한이 3,000kg의 저농축 우라늄 혹은 100kg의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들은 이 같은 생산을 통해 북한이 몇 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지는 추산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100kg의 고농축 우라늄은 핵무기 5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북한 전역에서 매년 340kg의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다고 추산하면서 이는 연간 20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평산이 북한 핵 프로그램의 출발점이라는 데이비드 슈멀러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 선임연구원의 분석과 평산 우라늄 농축 공장의 폐기는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의 필수 요소가 돼야 한다는 미국 민간 연구단체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평가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연구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평산 외에도 순천시에 우라늄 광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산과 박천에 각각 우라늄 농축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북한 핵 프로그램에서 평산이 지니는 의미가 적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최근 북한에서는 이처럼 핵과 관련해 활발한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지난 9월 제65차 IAEA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우라늄 농축 등 핵 프로그램 관련 작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uclear program goes full steam ahead with work on plutonium separation, enrichment, uranium enrichment and other activities. 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달 공개한 연례 중간 보고서에서 북한 영변 경수로에서 외부 공사가 이루어지는 등 다양한 활동이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뷰이 뉴스 함자입니다. 주한미군은 미한 동맹이 어떤 적이나 위협으로부터도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는 동시에 신뢰할 수 있는 군사적 억지를 제공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주한미군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피터슬리 주한미군 대변인은 5일 미한 연합공중훈련의 규모가 축소되고 실사격 훈련 없이 진행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VOA의 질문에 한미 연합사 방침에 따라 계획되거나 실시된 훈련에 대해 논평하지 않는다며 다만 훈련은 모든 전문적인 병력들의 준비 태세와 숙련도,
신뢰와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 공군은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연합 공중훈련인 전투준비태세 종합훈련을 비공개로 실시하며 이번 훈련에는 주한미군 F-16 전투기와 한국 공군의 F-15K, KF-16 전투기 등 각각 100여 대가 참여한다고 최근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농무부가 올해 북한의 쌀 생산량 규모를 지난해보다 3만 8천 톤가량 줄어든 136만 톤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 농무부 산하 경제조사 서비스는 10월 쌀 전망 보고서에서 2021년부터 2022년 양곡년도 북한의 쌀 생산량을 도정후 기준 136만 톤으로 전망했으며 전년 같은 기간 쌀 생산량 추정치는 139만 8천 톤이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올해 전 세계 쌀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425만 1,000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조사 대상 63개 나라 가운데 북한과 아프가니스탄, 콜롬비아, 이라크 등 10개 나라는 쌀 작황이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농무부는 위성사진 등을 토대로 북한 농작물 재배 현황과 수확량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